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박지원 의원이 어느 당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야권 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지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창업에 나서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도 마련됐습니다. 졸업철을 맞아 이색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감과 개성이 넘쳐나는 졸업식 풍경을 담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취업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인지 요즘 창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입니다. 아직은 앳된 얼굴의 청춘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맛집의 어엿한 사장인 이들은 창업한 지 1년도 안 돼 하루 매출을 100만 원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부러움을 살 정도로 식당은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창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 처음에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저희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 맛을 한번 잡고 이제 또 나중에 뭐 손님들이 좀 맛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바꾸고. 20, 30대가 자신의 사업체를 갖는 청년 창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이 9.5%,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다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정책도 청년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취업난 때문에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창업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창업 계획을 세우고 자금 조달이나 상표 등록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해둬야 정글 같은 창업 전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나는 당연히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뭐 저작권이나 상표권에 문제가 된다든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회의감이 높은 요즘, 현실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창업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갈수록 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려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 멘토 프로그램이 새내기 창업자들을 창업 초기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아끼는 가정이 많아졌다는 점에 착안해 이 청년 창업자는 애완견 소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라 아이디어는 풍부한데 혼자 힘으로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황에서 창업에 뛰어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많이 지게 되잖아요. 손가방 전문 브랜드를 만들어 독특한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창업자.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업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시행착오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창업사관학교는 창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화하기까지 1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창업 자금은 낮은 금리로 융자해주고 시설과 장비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창업 교육, 창업 코칭, 다음에 우리 공단에 여러 지원하는 연계 지원, 다음에 해외 나갈 때 이제 판매 지원 이런 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에게 점포 경영 체험을 제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할 수도 있는 확률이 컸다면은 지금 이 체험으로 해서 그 확률들을 높여가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졌죠. 네. 신용보증재단과 보증기금에서는 자금이 필요한 창업자들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금융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지는 청년 창업.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슴속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절기답게 현재 광주가 2.6도로 영상권으로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서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말까지는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면서 복병,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호남권으로 오후까지는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는 옅은 안개가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걷히겠고 오늘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다음 달 19일쯤에는 개나리가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분홍빛의 진달래는 3월 27일쯤 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1.2도로 큰 추위 없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12도, 광양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원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박 의원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목은 메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천하의 정치 고수도 긴장시킨 대법원 판결. 결과는 박지원 의원의 기사 회생이었습니다. 공정한 심판을 내주신 대법원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심 무죄에서 2심에서는 유죄로 천당과 지옥으로 갔던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대법원은 돈 받은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고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친노 패권 청산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나왔지만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으로도 갈 수 없었던 박지원 의원. 양쪽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4.13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참패하면 양당 지도부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자신은 야권 통합을 위해서 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13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물론 총선 이후에 입지와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광주의 전략 공천 여부를 놓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낙하산식 전략 공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감된 20대 총선 공천 신청에서 광주 남 신청자가 36명으로 4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싸늘해진 지역 민심, 그리고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 여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물난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의 적어도 2곳, 최대 3곳까지 전략 공천하겠다는 당의 방침에다 일부 선거구에 영입 인사들의 이름이 실제로 오르내리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예비 후보가 버젓이 텃밭을 다지고 있는 지역에 전략 공천을 한다는 건 지역 민심에 반하는 낙하산 공천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력 있는 새로운 후보가 탄생하고 이를 통해 본선에서 국민의당을 압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선거 문화를 만들기 바라며 낙하산 공천 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민주 정치 신인들 역시 공천 문제에 관한 한 시민 여론과 당원 의견을 정청하는 등 광주 선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치열한 텃밭 경쟁 상황에서 능력 있는 인물의 전략 공천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더민주의 입장입니다. 당 지지도가 추락하던 상황에선 어쩌면 당연해 보였던 더민주의 전략 공천이 이제는 애써 무시할 수 없는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의당 문정원 예비후보가 청년을 살리는 밥그릇 싸움을 하겠다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취업난과 등록금 등 청년 세대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과 비정규직, 여성과 노동자를 살리는 밥그릇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의 중앙행정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구가 호남의 상징이 되고 광주의 미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광주 남구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당 정진웅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실 텐데 예. 정진웅 후보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욱은 한국 정치의 신진 4대부입니다. 고려 말 신진 4대부가 고려에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시에 조선을 건국했듯이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고 또 광주가 안고 있는 정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방책을 가지고 있는 신진 4대부 같은 사람이 정진욱입니다. 저는 언론과 기업에서 전문성을 쌓았는데요. 정치 입문 이후에는 시종일관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흔히 말하는 흙수저였습니다. 단칸방에서 10식구가 살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MBC와도 인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MBC 장학퀴즈 고등학교 때 나가서 월장원, 주장원, 그리고 기장원전에도 진출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나이, 그 사람이 바로 정진욱입니다. 네, 유권자들을 상대로 하루 300배 큰 절을 올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 상황, 우리 정치권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같은 상황을 반성사죄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인물로 우리 정치권을 바꿔주시라는, 그리고 이번이 아니면 그 기회가 없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물론 새해를 맞아서 우리 광주 시민, 남구민께서 네.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선거구 획정이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동구랑 합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비 후보로서는 또 신진 정치인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으십니까? 예,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서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저도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 갑질에 우리 힘없는 신진 정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의정보고회 같은 실질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진욱 같은 신인은 손과 발이 묶여있는 불평등한 게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이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우리 유권자께서 이번에 현명하고 준엄한 심판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남구는 이 국민의당 안에서 공천 경쟁력이 참 치열한데요. 예.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서 정 후보가 가진 이 경쟁력과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했다. 그것이 예. 저의 최대 장점일 것 같은데요. 언론계, 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운동, 또 인재육성 아카데미 같은 봉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속살, 그리고 실물 경제를 속속들이 배울 기회가 있었다. 이런 점이 저의 최고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정치의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준비와 방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저의 강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정진욱 후보만의 대표적인 공약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해보고 싶은 일 2가지만 꼽는다면 경제는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벤처기업 창업자 그리고 대기업 경영자로서 배운 경제에 관한 식견, 또 경제신문 기자, 경제TV 앵커로서 가진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광주와 남구의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2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요. 저는 지난 10년간 인재육성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 1000여 명을 키우고 그들을 취업시켜 왔습니다. 대촌에 국제적인 인재 육성 기관을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인재 10,000여 명을 10년 동안 키워내서 우리 지역을 먹여 살릴 미래의 터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당의 정진욱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형석 예비 후보 광주 북구 의뢰 출마를 지금 할 텐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졸업식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나누는 이색 졸업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쁨과 개성이 넘치는 졸업식장을 조금 긴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로 43회 졸업식을 하는 담양 고서중학교.
30명의 졸업생들이 도포에 유건을 쓰고 식장에 들어섭니다. 전통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졸업장과 상장 수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명 책거리라고 하는 새 책예가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절을 올리고 차를 대접하는 자리인데요. 선생님들은 담례로 덕담을 적은 단자를 건넸습니다. 수학교사로서 현명하고 많은 거둘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되어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에는 새책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식에는 진다래로 해서 이렇게 차를 대접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전통과 접목한 졸업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예를 갖춘 학생들은 곧이어 부모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립니다. 의젓하고 성숙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은 눈시울을 적십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이 된 우리 딸이 이렇게 졸업하면서 정말 차를 대접해준다는 게 엄마로서 너무 좋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잘한 것 같아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 엄마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 처음 하는 전통 졸업식에 학생들과 부모님, 교사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제 생각에는 한국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렇게 그 옷 입어야 돼요. 광주 문성고등학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특별한 졸업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식순을 생략한 채 졸업생들을 무대로 불러내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자들과의 헤어짐이 아쉬워 선생님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하나하나 친구들을 알아보면서 보내는 마음이 기쁨이다 하고 찹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친한 선생님들이랑 아니고 그런 선생님뿐도 아니고 다른 기타 저를 돌봐주신 많은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해가지고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졸업식을 하는 광주 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72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50, 60대 만학도들이 조를 이룹니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 학생들이 그 한을 품고 있다가 숙제를 풀고자 오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어온 배움에 대한 열망을 뒤늦게 풀게 된 졸업생들. 그토록 받고 싶었던 졸업장을 받아든 졸업생들은 기쁨도 잠시, 눈물을 쏟고 맙니다. 제가 중학교를 가면 오빠가 고등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었고 졸업장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짐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때마다 참 피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졸업생 한 명 한 명은 일어나 지난 3년을 추억해봅니다. 수학여행 가보니 영락없는 15 소녀 시절로 돌아가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틀어놓고 디스코를 쳐대든 지칠 줄도 모르고 놀았습니다. 선생님들 몰래요. 이들에게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 자녀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학창 시절이 이런 거구나 하고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한두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못 배웠던 한을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푼 것 같네요.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리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졸업식. 청소년들의 개성과 다운화된 시대에 발맞춰 그 모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져온 아파트 시장의 화랑새가 꺾인 것일까요? 관련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의 첫 달인 지난달 지방 아파트 값이 3년 만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0.04%가 떨어졌는데 광주는 0.04%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가격 하락도 하락이지만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광주의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과 비교해서요 47%가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도 더 많이 줄었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그동안 초저금리 기조와 혁신도시 특수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왔는데요. 향후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올해 광주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1,500가구에 이릅니다. 작년보다도 무려 82%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보다는 하락 전망이 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금광기업의 경영권을 둘러싼 송원그룹과 세운건설의 법정 공방에 대해서 법원이 세운건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금광기업 주식명의 변경 소송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2심 판결의 주식대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을 광주고법에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금광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는 송원그룹의 상고를 기각해 세운건설이 운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